1960년대 미국 눈부시게 화려한 재즈와 클래식이 울려 퍼리던 시절이지만 동시에 인종차별이라는 그림자가 사회 전반을 덮고 있던 시절. 영화 그린북은 그 시대의 도로 위에서 시작합니다. 한쪽에는 세련되고 교양 넘치지만 외로운 흑인 피아니스트 돈 셜리, 다른 한쪽에는 거칠지만 현실에 능숙한 이탈리아계 백인 운전사 토니 발레론가가 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단순한 투어가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 차별과 개인적 존엄이 충돌하는 현장이자 인간이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는지를 탐구하는 긴 대화의 장입니다. 그린북이라는 이름은 사실 단순한 여행 안내서였지만 영화 속에서는 하나의 철학적 상징이 됩니다. 흑인들이 머물 수 있는 안전한 숙소와 식당을 알려주는 이 책은 배제된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존엄한 공간을 보장하는 지도였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직장과 사회도 여전히 같은 지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차별과 배제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누군가가 어디서 안전하게 발언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현대판 그린북이 절실합니다. 돈 셜리는 존엄을 무기로 삼습니다. 그는 차별 앞에서 소리를 높이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한 침묵과 예술적 완벽함으로 저항합니다. 하지만 이 존엄은 고립을 동반합니다. 그는 나는 흑인 사회에도 백인 사회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외로움 속에 서 있습니다. 반대로 토니는 단순합니다. 의도치 않게 차별적 농담을 던지기도 하고 무례하게 행동하지만 그에게는 뼈대 있는 충성과 인간적인 본능적 정의감이 있습니다. 둘의 대비는 마치 칸트의 이성적 도덕 철학과 호빗 같은 생활적 본능이 만나는 지점 같습니다. 한쪽은 이상을 지키려 하고 다른 한쪽은 현실을 부딪히며 몸으로 살아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존엄과 현실, 이 둘은 어떻게 만나는가? 철학적으로 보자면 이는 플라톤의 이데아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제적 삶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이상은 필요하지만 그것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사람 또한 필요합니다. 직장에서의 차별 역시 이와 같습니다. 차별을 경험하는 사람은 존엄으로 자신을 지켜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동료와 리더가 현실에서 개입하고 지켜줄 때 비로소 이상은 현실이 됩니다. 여기서 인간 심리를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차별당하는 사람의 마음은 단순한 상처를 넘어 깊은 자기검열을 만듭니다.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받을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침묵하거나 자기 자신을 지워버립니다. 결국 능력이 있음에도 말하지 않고 목소리를 숨기는 일이 생깁니다. 이것은 존재의 축소입니다. 반대로 차별하는 사람의 마음은 꼭 악의에서만 비롯되지 않습니다. 무지, 습관 혹은 집단 규범에 순응하려는 방어 심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별하는 자를 단순히 악마화하기보다 그 심리를 깨뜨리고 교육해야 합니다. 영화에서 토니가 변하는 과정이 바로 그 예입니다. 그는 처음엔 무심히 차별적이었지만 돈과 길을 함께하면서 깨닫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 돈을 보호하고 그의 존엄을 위해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차별하는 쪽의 심리가 깨지고 인간적 연대가 싹트는 것입니다. 이제 이 메시지를 현대 20대의 직장 생활로 옮겨봅시다. 직장은 작은 사회이고 차별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것은 인종만이 아니라 학벌, 출신 지역, 세대, 심지어는 점심에 뭘 먹는가 하는 사소한 취향까지도 차별의 이유가 됩니다. 회의에서 의견이 무시되거나 사적인 네트워킹에서 배제되거나 은근한 농담 속에서 너는 우리와 달라는 신호를 받을 때 사람은 고립을 느낍니다. 마치 돈 셜리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면서도 정작 식당 입구에서 쫓겨나는 장면과도 같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리더십과 팀워크입니다. 리더십이란 단순히 지시하는 힘이 아니라 팀원의 존엄을 지켜주는 능력입니다. 회의에서 침묵당한 사람에게 발언권을 돌려주는 것, 배제된 사람을 초대하는 것, 차별적 농담을 바로잡는 것, 이것이 리더십입니다. 팀워크는 같은 맥락에서 역할이 명확히 분배되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구조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모든 악기가 제자리에서 연주될 때만 음악이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차별은 눈에 보이지 않게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 존엄은 개인의 힘으로만 유지되지 않는다. 동료와 리더의 개입, 즉 연대가 필요합니다. 셋째, 작은 개입이 세상을 바꾼다. 회의에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지켜주는 일, 불편한 농담에 웃지 않고 제지하는 일, 소외된 동료에게 다가가 함께하는 일. 이런 작은 행동이 조직 문화를 바꿉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차별을 경험할 수도 있고 무심히 누군가를 차별하는 위치에 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는 언제나 배우고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니가 돈과 함께한 길 위에서 변했듯이 우리도 일터라는 길 위에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질문하세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묻는 것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연대하세요. 혼자 싸우지 마세요. 동료와 함께할 때 목소리는 더 강해집니다. 리더가 되세요. 직책이 없어도 누군가의 목소리를 지켜주는 순간 당신은 이미 리더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차별은 단순히 제도나 규범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인간 심리의 무의식적인 방어기제 속에 자리 잡아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차별을 하는 이유를 타인의 다름에 대한 두려움에서 찾습니다. 프로이트적 관점으로 보면 낯선 존재는 우리 안에 억압된 불안을 자극합니다. 그러자 우리는 그 불안을 타인에게 전가합니다. 너는 나와 달라. 그래서 너는 낫다. 이건 사실 타인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불안을 외부에 떠넘기는 투사인 것이죠. 영화 속 토니는 초반에 바로 이런 투사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그는 무심한 차별적 농담을 던지지만 사실 그 속엔 자신이 가진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하층민, 이탈리아계 이민자의 차별 경험, 그리고 무식하다는 열등감. 그는 그것을 흑인이라는 다른 존재에게 떠넘기며 자신을 안정시키려 했던 겁니다. 그러나 돈 셜리와의 여정을 통해 그는 그 투사의 벽을 깨뜨리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차별하는 사람의 심리적 전환입니다. 반대로 차별당하는 사람의 심리는 다릅니다. 돈 셜리의 존엄은 사실 강인한 무기였지만 동시에 깊은 상처의 방어였습니다. 심리학적으로 그는 고립과 자기 억제를 통해 자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연주와 세련된 태도로 방어했지만 내면에서는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고립감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회의실에서 목소리를 꾹 누르고 나는 여기서 튀면 안 된다는 두려움 속에 존재를 줄여나가죠. 이는 자기 방어이면서 동시에 자기 축소입니다. 여기서 철학적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칸트의 존엄 개념을 떠올려 봅시다. 칸트는 인간을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스스로 목적을 가진 존재라고 했습니다. 차별은 바로 이 존엄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존엄은 선언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현실 속에서 존엄이 유지되려면 타인의 개입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돈 셜리가 토니의 도움을 받았듯이 직장 속에서 존엄은 리더와 동료가 함께 세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술적으로 보자면 르네상스의 길드는 또 하나의 비유가 됩니다. 한 장인이 아무리 뛰어나도 길드의 협력과 사회적 네트워크 없이는 그 기술이 꽃필 수 없었습니다. 존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고립된 존엄은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존엄은 네트워크 속에서 지켜지고 팀워크 속에서 더 강해집니다. 현대 직장으로 돌아가 보죠. 20대의 MZ 세대가 겪는 직장 내 차별은 단순한 세대 갈등이 아니라 심리적 방어 기제와 권력 구조의 문제입니다. 회의에서 목소리를 무시당하는 것은 단순한 소외가 아니라 너는 아직 목적이 될 자격이 없다는 메시지로 들립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반복되면 번아웃이 찾아옵니다. 나는 아무리 해도 인정받지 못한다. 는 절망은 돈 셜리가 느꼈던 외로움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차별을 인식하는 감수성이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 차별은 농담처럼, 관습처럼 스며듭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건 차별이다 라고 스스로 이름 붙이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름 붙이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내면화해버립니다. 둘째, 작은 개입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팀장이든 동료든 침묵하지 않고 개입하는 순간 존엄이 회복됩니다. 불편하더라도 한마디 하는 것, 혹은 묵묵히 옆에 서주는 것.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현대판 그린 북이 됩니다. 셋째, 자기 돌봄과 열정의 재정의가 필요합니다. 차별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는 단지 성과를 내는 기계가 아니라 목적을 가진 존재다라는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 영화의 도로 위 여정은 곧 팀워크의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토니는 현실적 문제 해결자, 돈 셜리는 전략과 비전의 상징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무너졌다면 여행은 끝나버렸을 겁니다. 이는 곧 분업과 시스템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각자 위치에서의 역할 수행이 전체 성공을 보장합니다. 지식노동자 사회에서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기보다 네트워크 속의 조화가 성과를 만든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길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더 편안하고 어떤 길은 더 험난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존엄은 상황에 의해 깎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동시에 우리는 누군가의 길 위에서 동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동행이 바로 리더십이고 팀워크입니다.